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지근하게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광판 보시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한 2배 정도 더 많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가지신 주식들 대개는 많이들 빠지고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수는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03%, 그래서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2372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0.01%, 7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체감 지수보다는 실제 지수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다. 거래 대금도요, 어제 이제 5조 단위까지 거래소 기준했을 때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6조 단위까지 살짝 올려 붙었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전형적인 약세장 거래 대금이죠. 보통 한 15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강세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규모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굉장히 약한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은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시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할 그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보여드려야죠. 그래프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한 400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이었죠. 외국애들 위주로 해서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올렸었는데, 최근 시장을 이렇게 일봉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전형적인 그 쌍봉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쌍봉이라는 거는 상투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그 하락을 예고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그래프 모양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기대를 해본다 그러면요. 요게 지금 51선이거든요. 근데 51선 위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서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약시장일 때는 51선 아래에서 이렇게 놀았죠. 그래서 여기 51선이 지지선이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가 한 2300 초반 정도 됩니다. 지금 지수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서만 반등을 해준다고 그래도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51선은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분봉을 보면은 이게 이제 5분봉이거든요. 한 4일 동안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침 동시효과 3일 전 거. 이렇게 아침 동시효과에서 갑자기 이렇게 밀렸습니다. 요날도 그랬죠. 어제도. 근데 오늘도 아침 동시효과에 이렇게 확 밀리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보합에 끝나줬어요. 아침에 강하게 밀리고 나서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밋밋하게 횡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그래프 분석은요. 시장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가 생각보다 높게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요. 무조건 동시효과에서 팔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패턴은 기관이나 외국애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 아침 동시효과에다가 물건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약세장에서 미수를 많이 개인들이 걸었을 경우에 아침 동시효과에 반대 매매가 나와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 매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애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냥 아침 동시효과가 제일 높은 가격이다 하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요. 최근 시장 그 약세장 성격을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좀 길게 봤을 때 제가 주봉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죠. 아직까지도 이 주봉 2년 동안 이렇게 뚫지 못한 이 상단을 이번에 뚫고 들어온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찍은 시장이다 이런 거를 이제 말해준다고 그랬죠. 월봉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10년치 추세를 이렇게 보면요. 요 추세 하단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봐도 이번 시장이 바닥은 확실하게 찍어준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을 해줄지 이번에 이제 조금 밀리는 시장인데요. 51선 정도에서는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수급을 보면요.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오늘도 외국 애들이 한 1,3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 큰 특징은요. 외국 애들이 그동안에 한 1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들어서 근 한 2조가량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죠. 원인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떠나서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왔던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리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급등했다가 미국 시장이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 영향을 우리가 이제 커플링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한 몇백억 정도 미미하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수급은 외국 애들이 연이어서 오늘까지도 매도 우위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45조 7천억입니다. 어제 이제 27조 9천억으로 나왔는데 어제 거는 뭔가 전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리 조심하시고요. 45조 7천억인데 어쨌든 1년 내내 이렇게 고객 예탁금은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요. 한 60조 중반, 한 65조 정도에서 지금 45조니까 근한 20조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계좌에서 현금이 그만큼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이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지금도 빠져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식형 수익증권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죠. 2달 동안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최근 한 달간은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쪽에서도 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기관들 매도 우위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드 어쨌든 돈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환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어제 1.5% 올라줬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요. 요게 그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요게 21선이 항상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생명같이 아주 중요한 선인데 또 심리선이기도 하고 요 21선이 무너졌다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양봉이 나면서 살짝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제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다우 같은 게 굉장히 기분 좋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1.26포인트 1.26% 반등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S&P 500 미국 시장을 가장 대표한다 볼 수도 있겠죠. 종목이 500 종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S&P 500도 요 21선에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그 중요한 지표인데요. 강세장은 항상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거든요. 그러죠? 약세장은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21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의 그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21선 가까스로 이렇게 딱 매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S&P 500이 1.4% 올라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그 아마 밤에 그 CPI 지표 미국 11월 이 지표가 나올 텐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는 아무튼 그 한 7.3%에서 한 7.7% 정도. 그러니까 10월 달에 7.7%였는데 또 6월 달에는 9.1%였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그 종합적인 얘기는요. 이렇게 보면은 10월 달 7.7%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 모건 같은 데서는요. 그 얘기한 거를 보면은 CPI 지수가 6%대만 나온다고 그러면요. 지금 미국 시장이 한 10% 정도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려 볼만 하죠. 만약에 6%대라고 그러면 뭐 10%까지 안 오르더라도 강세 장만 연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도 내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일하고 14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기준금리 얘기가 나오겠죠. 15일 정도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두 가지 그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또 이렇게 시장을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국 대표 주식들 한번 참고 삼아서 제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도 이 추세 하단 이거는 깨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애플도 대충 바닥권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애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테슬라죠.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테슬라는 한 1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에 액면 분할도 많이 했고요. 또 오너가 머스크가 물건을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 서학개미들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많이 지금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반토막인데 아직 이 저점은 지키고 있지만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은 테슬라에서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요 영향이 지금 우리 전기차, 배터리, 셀, 소재 업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 영향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좀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진 다음에 횡보하고 있고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모양이 안 좋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들 모양이 다 이렇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만한 게 아마존. 이제 그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쪽에서 아마존은 어쨌든 강세를 지녀서 코로나 덕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라인 그 덕택에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이마트도 그렇고, 그쪽으로 지금 백화점들도 그렇고, 오프라인 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참고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은요, 오늘 0.4%. 우리가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났는데, 일본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0.6%. 우리보다 조금 더 밀렸죠. 대만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08%.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항생, 홍콩 지수입니다. 플러스 0.72%. 항생이 이렇게 야무집니다. 최근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제로 코로나 요게 조금 규제가 완화할 것 같다. 요게 굉장히 좋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생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계 증권사들은 오히려 상당히 우리 시장을 좋게 보는데 오히려 국내 증권사 예측치들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건 스터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50 정도, JP 모건은 한 2800선, 잘하면 한 300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증권사들은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대체로 한 2000에서 한 2500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높게 해 놓은 데가 이제 2700 정도. 그러니까 내년 시장을 우리 국내 증권사들은 오히려 더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오히려 외국계 애들은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성일 하이텍이 오늘 한 2.6% 정도 올라줬는데요. 장중에는 9.2%까지 올라줬어요.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가 오늘 전체 시장이 이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좀 밀리고는 끝났지만 그래도 조금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또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SK 이노베이션하고 성일 하이텍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 그렇게 오늘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SK 이노베이션이 그 독자 개발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하고 성일 하이텍이 보유한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 기술을 결합해서 국내 합작 법인을 내년 중에 설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별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요. 성일 하이텍이 이번 그 SK 이노베이션과 그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금속 중에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리튬이 가장 그 주목을 받는 그 소재죠. 리튬을 회수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성일 하이텍이 지금도 실적이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가장 앞서 나가는 폐배터리 관련주거든요. 또 성장성을 인정을 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근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뉴스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해도 될 만한 시점인데요.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9% 정도 올라준 것은 그동안에 못 팔고 이렇게 매물로 남아 있었던 매물 대기 물량들이 오늘 많이 소화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는 성일 하이텍도 들어가도 부담 없는 가격이다. 또 이런 뉴스까지 이렇게 가담해 주면서 좀 기대감을 더 키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격뿐만 아니고 내일도 11만 원대라고 그러면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좋은 비전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아마 이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그 앞에 부근에서 이렇게 높게 사신 분들은 이제 본전이 되거나 약간 이익이 났거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딱 그 수준에서 지금 오늘 그 주가가 굉장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시가가 39,100원이었는데요. 오늘 저점이 37,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근한 6%를 이렇게 시장에 흔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종가는 38,350원이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이렇게 끝내줬죠. 오늘 그 리포트가 하나 떴는데요. 더전비전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더전비전에 대해서 봄을 기다리며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 어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리포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목표가를 35,000원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나오기는 오늘 나왔지만 저 바닥일 때 한참 전에 이거를 그 작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는 내놨지만 또 목표가를 35,000원, 지금 38,000원인데요. 35,000원 지시하고 또 오늘 그 팔기를 삼성증권에서 가장 많이 팔았어요. 이게 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샀어요. 54,000주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악유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목표가를 35,000원 지시한 것도 이게 팔란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또 5만 주 넘게 이렇게 오늘 매수 우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사들 리포트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실제 창구에서 영업맨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얘기가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더전 비전이요,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대체로들 아직까지도 다들 물려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요 가격대에 지금 가장 많이 물려 있어요. 이게 매물 길이 아닙니까? 이렇게 길쭉합니다. 근데 요 가격대 벗어나면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죠? 거의 한 5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금 이 매물대를 살짝 벗어나 있어요. 이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매물이 많지 않다.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매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요, 일봉으로 보면 27,000원에서 38,000원이니까 근 한 30% 올라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최근 1년 전 최고가만 따지더라도 한 12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한 너댓 배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전비지온이 가진 그 업계의 위상이라든가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죠. 세무회계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업무 통합 시스템, 이게 이제 관, 민 이쪽까지 이렇게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에서 많이 그 의심을 받고는 있지만 최근에 신사업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한 서너 배 이렇게 빠진 건데 지금 가격에서 사놓으면 저는 길게 봤을 때 꽤 수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더전비지온 회사에서도 지금 500억 자사주 가입을 해서 170만 주 지금 그 공시를 해놨습니다. 사겠다고. 이런 거는 회사 자체에서도 자기 회사 주식이 지금 저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50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같이 들어가서 사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전비지온은 오늘도 그렇지만 밀렸을 때 들어갔으면 오늘도 좀 시세가 낮고 내일도 아마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그 가격이기 때문에요. 아침에 높게 붙으면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그 썩 들어갈 만한 주식들이 많지 않은데요. 더전비지온이 수급이나 그래프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오늘 제약주가 좋았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지금 해열제, 항생제 공급이 부족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그런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 제약주들이 이제 다들 좋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는 한미약품이요. 중국 쪽의 그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그 주가도 5.7%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준 그런 그 분위기죠. 한미약품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주봉이고요.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근 3년 동안 횡보한 주식이죠. 아주 재미가 없는 그런 주식이죠. 예전에 이제 신약개발 관련해서 급등락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별로 이렇게 재미없이 아마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그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만한 그런 주식인데요. 한미약품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이렇게 리포트 유한타 증권에서 내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2023년에는 외형 성장이 지속된다. 내쉬라는 파이프라인 기대. 이쪽이 이제 신약 개발 관련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 성장도 로스젯과 북경 한미가 주도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북경 한미, 그러니까 중국의 그 본부를 둔 법인이겠죠. 여기가 그 매출액이에요. 근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가 북경 한미에서 나와요. 전체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1조 정도 되는데 북경 한미에서 한 3,800억 정도 차지하니까요. 북경 이쪽 중국 쪽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해열제, 항생제 공급 부족 요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은 예전에도 신약개발 관련해서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된 주식이지만요. 여기 지금 지금 이 표 보이시죠? 근데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안 보이시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게요. 전 임상 단계에 있는 그 신약개발이 이렇게 지금 거의 한 10개 가량 되고요. 임상 1상 되고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임상 2상 지금 진행 중인 게 꽤 많죠. 거의 한 10개 되죠. 3상에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아마 이게 등록이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한 2개 정도. 어프로브드라는 거는 이미 승인이 났다는 얘기겠죠. 승인이 난 게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제 제 느낌은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어느 정도 예전에 한번 큰 성과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신약개발 관련해서 한미약품을 또 이제 기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표에서 이렇게 보듯이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신약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 주의해야 될 점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임상 전 그러니까 전 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독성 실험을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상부터 3상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1상은 그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2상하고 3상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3상에 성공하게 되면 판매 허가가 되는데요. 시판이 허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상인 경우에는 환자 수가 수구 100명에서 1000명쯤에 달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한 3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기간도 한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파마가 아니면 이게 자금난 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3상까지 가지 못한다. 그 전에 이제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기술 수출. 그래서 성공 확률이 또 그렇게 하고서도 한 10%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약 개발 관련해서 임상 1상, 2상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믿고 주식을 사면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제 한미약품이 특히 이렇게 신약 개발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상에는 딱 하나가 와 있죠. 그 다음에 승인이 난 것은 또 하나가 있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도 안 보여서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한미약품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어쨌든 북경한미라는 데가 매출액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지금 이제 공급 부족 사태, 여기에서 가장 수혜가 클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규모로 봤을 때도 지금 유한양행하고 비슷해요. 시총으로 봤을 때요. 한미약품 실적 한번 보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미약품 실적을 보면요. 2021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 났습니다. 금년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로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죠. 그래서 실적도 수반이 되는 그런 제약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약사 중 오늘 이렇게 많이들 같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미약품이 가장 그 상승폭이 컸고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서 그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건데요.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굉장히 리포트를 많이 내놨어요. 한미약품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체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하고 내일 또 모레까지 미국의 이제 그 FOMC 회의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마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JP 모건 같은 데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6%대만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가 10% 정도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오늘 밤 우리가 자세하게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며칠 있다가 이제 FOMC 기준금리도 또 같이 주목해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51선 정도에서 그게 이제 한 2300 초반 수준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락이 좀 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파셨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나서 손절을 하든 다시 물타기를 하든 신규로 들어가든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만 마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